봅시다. 어우 너무 조금만 하세요. 와 나 이게 근데 이 책이 나 이렇게 끝날 줄 몰랐어. 아니 뭐 일단 대충 훑어보긴 하긴 하지만 약간 아니 그래도 내용은 일단 기본 대표 유형은 풀어주긴 했으니까 설명을 해주고 일단 한 번 본 거긴 한데 여기 이렇게 나는 그래도 한 3월 한 중순 이후까지는 볼 줄 알았는데 너무 오답정리가 아니야. 근데 어차피 확률과 통계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 거라서 문항별로 특히 경우의 수는 거의 암기어 문제마다 푸는 방법이 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문제마다 다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이 접근법이랑 그 다음에 그 데이터가 쌓이면 아 여기에선 이렇게 생각을 해서 풀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고 통계는 뭐 딱히 통계는 문제 많이 풀 건데 통계는 그 과정이 힘들지가 않고 경우의 수가 많이 힘들어. 경우의 수는 문제를 진짜 많이 풀어봐야 돼. 또 마플 시너지 풀어야지 뭐. 통계는 뭐 그냥 대충. 그리고 진도는 일단 진성고에 맞춰서 나갈 거라서 얘는 한 학기에 끝나거든. 너네는 그 이 확통을 1년 동안 하고 진성고에 맞춰서 한 학기면 일단 진도 한 바퀴 마플 시너지도 끝난다고 보시면. 그럼 그 이후에는 국보는 뭘 할 거냐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하고 그 진성고는 이제 1학기면 확통이 끝나니까 시험 때 확통도 하고 다 해야지 다. 자 볼게. 일단은 182쪽 제목이 모집단하고 표본. 모집단. 자 일단은 거기 용어들을 좀 살펴볼게요. 통계조사 1번, 전수조사. 전수조사가 뭐냐면 싹 다 조사하는 거야. 싹 다. 전체를 싹 다 조사하는 거. 표본조사는 전체 중에 일부만 뽑아서 조사하는 게 표본조사예요. 표본이라는 게 이제 샘플이고 샘플. 일부만 샘플을 추출해가고. 그 다음 모집단. 통계조사에서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키를 조사를 하고 싶어. 그럼 조사를 해야 되는 대상이 모집단인데 우리나라 사람 전체가 되겠지, 그지? 근데 그거를 어떻게 다 전체 조사해? 굉장히 그거 조사하려면 그 사람들이 다 조사를 해야 되니까 인력이 많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다 돈을 주고 써야 되니까 비용이 엄청 많이 든다. 그래서 그 전체 사람들을 다 조사를 못하고 샘플만 몇 개 채취를 하는 거야. 샘플을 채취를 해서 그걸 갖고 이제 전체가 이럴 것이다 하고 추정을 할 거야. 그게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이야. 자 그러면 표본과 추출 한번 읽어볼게요. 조사하기 위해서 뽑은 모집단의 일부를 표본이라고 하고 표본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 몇 개 뽑았냐 이거야 샘플을. 그 중에서 표본을 뽑는 것을 추출이라고 한다. 자 거기 한번 설명 읽어볼게요.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가 종료된 후 투표용지를 모두 개표하지 빠짐없이 하지 이거는. 그래서 굉장한 선거할 때마다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 자원봉사자도 뽑고 뭐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걸 전수조사 모두 개표하니까. 그 다음에 출구조사 같은 경우에는 샘플을 뽑아서 누가 당선이 될지 추정을 해보지, 그지? 추측을 해보는 거지. 자, 그걸 표본조사라고 한다.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기에 앞서서 표본을 데이터로 해서 전체는 결과가 이럴 것이다 하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자, 전수조사는 표본조사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전체를 다 조사하니까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전수조사는 표본조사를 말한다. 자, 임의 추출. 모집단에 속하는 각 대상이 같은 확률로 추출되도록 하는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키를 조사를 하려면 어떤 사람을 지목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뽑힐 확률들이 다 똑같다라고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나라 인구수가 예를 들어 6천만 명이라고 치면 내가
키를 조사하는 대상으로 내가 뽑힐 확률이 그냥 다 동등하게 내가 됐건 너가 됐건 다 6천만 분의 1도 보는 거다. 복원 추출은 한 번 추출된 자료를 다시 되돌려 놓는 거겠지. 내가 자료로 쓰였어. 근데 나를 또 다시 표본으로 전체로 갖다 놓고 거기서 다시 뽑겠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자, 그 다음 비복원 추출은 내가 뽑혔으면 나는 이제 다시 못 뽑히겠지, 그지? 근데 우리는 복원 추출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할 거예요. 왜냐면 내가 비복원으로 추출을 하게 되면 뭐 이런 내용이 딱히 뭐 필요는 없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1, 2, 3, 4, 0이 있어. 얘네가 뽑힐 확률이 예를 들어서 2번 공이 뽑힐 확률은 얼마야? 이 상태에서 너네가 공을 하나 뽑을 때 4분의 1이지. 네. 2번 공이 뽑힐 확률이 4분의 1이야. 그러면 2번 공이 뽑히기 전에 3번 아무것도 뽑기 전에 3번 공이 뽑힐 확률도 얼마였어? 4분의 1이지. 모든 공이 뽑힐 확률은 4분의 1이었지. 근데 얘를 비복원 추출을 하게 되면 내가 2번 공을 뽑았을 때 3번 공이 뽑힐 확률이 이제 얼마가 돼? 3분의 1. 그렇지. 공이 3개밖에 없으니까 일단 3분의 1이 되지. 그러면 3번 공이 뽑힐 확률은 2번 공이 뽑힐 확률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얘네는 독립이 아니지. 네. 그치? 그래서 독립인 경우만 우리가 생각을 할 거라서 추출을 할 때는 복원 추출을 한다. 통계 조사를 할 때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문제에서는 비복원 추출인 경우도 나오긴 할 거니까 그냥 개념이 그렇다는 얘기야. 자, 거기 그냥 문제는 한번 봅시다. 거기 밑에는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거기 뭐 n 파이 n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 182쪽에 조그만하게 그런 거 공식은 다 필요 없고 우리가 글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그냥 구하는 방법만 알면 되니까. 자, 통계조사 다음 중 표본조사가 적합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사실 여기 있는 문제는 되게 애매해요. 일단 지금 답을 보시면 기억 리을이죠. 일단 어떤 게 적합한 거? 표본조사가 적합한 거, 그지? 네. 자, 그러면 전수조사가 좀 부적합한 애들을 우리는 표본조사를 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건전지를 평균 수명을 조사를 하려면 건전지를 다 써갖고 일단 네. 싹 다 쓴 거를 쓸 때까지 다 기록을 해야 되는 거고 사실 뭐 조사를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 건전지를 만드는 회사 입장이라고 치면은 건전지를 다 써보고 조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팔아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전수조사 가능하다 뭐 안 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건 시험 문제로 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냥 기억은 그렇다. 그다음 우리나라 총인구조사. 총인구조사를 할 거면 총인구를 싹 다 조사를 할 거니까 이거는 전수조사. 하지만 우리가 통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인구조사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전수조사를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인구수를 체크를 해야 되니까 뭐 표본 갖고 데이터를 낼 수가 없는 거고 이건 그지? 그다음 자동차 대수는 요것도 전국에 자동차가 몇 대가 등록이 돼 있는지 뭐 이거 조사하는 건 어렵지 않겠죠? 네. 자동차는 다 상원 등록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지? 과일의 당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과일 당도를 전수조사를 한다. 당도를 조사하려면 뭘 찍어야 되잖아, 맞지? 확 꽂아야 되는데 모르겠어. 이거는 뭐 어디에서는 전수조사를 하지 않나? 나 이런 거 잘 몰라. 근데 과일마다 쿡쿡 찍어놓으면 사람들이 안 사. 근데 요새는 또 기술이 저기 해가지고 안 찍어도 되나? 안 찍은 것처럼 보이게 또 찍어서 아, 하는 얇게. 물건들도 있을 수 있잖아. 얇게 아. 엄청 가난한 반으로 찍을 수도 있고. 가려놓는다고? 근데 하지만 우리는 이걸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뭐 좀 그냥 하여튼 뭐 이런 문제 좀 애매하죠, 그죠? 하여튼 그렇다. 자, 임의 추출. 자, 1, 2, 3, 4, 5 중에 일단 확률이 똑같은 거지. 임의 추출이니까. 그러니까 1, 2, 3, 4, 5가 있어 이번에. 자, 공이 5개가 있는데 3개의 공을 다음과 같이 추출할 때 경우의 수를 구해라. 자, 한 개씩 3개를 뽑는다는 얘기지. 3개.
총 3개를 뽑을 건데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 따져보라는 얘기야. 1번 한 개씩 복원 추출. 그러면 내가 공을 한 개씩 뽑을 거니까 처음에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다 보기가 5개 있잖아, 그지? 1회차, 2회차, 3회차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요거 뽑는 순서가 달라지면 다르게 뽑는 거로 본다라고 했지, 그지? 네. 그래서 1회차 때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 5가지, 2회차, 3회차에도 5가지. 그래서 5를 3번 곱하면 되는 거지, 그지? 이게 되니? 네. 뭐 5파이 3, 이 파이는 기호 쓰지 말라고 그랬어. 네. 그 다음 한 개씩 비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이니까 1회차 때 나올 수 있는 공인 개수는 5가지고, 그럼 2회차 때는 하나가 없으니까 네. 4개 중에 하나를 뽑을 수 있고, 그 다음은 3개 중에 하나를 뽑을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 동시에 3개를 추출하는 거는 5C3이 되겠지? 네. 맞나요? 네. 우리가 뽑아놓은 거 안에 어떤 내용물이 들어가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게 이제 어떤 순서가 뒤바뀌는 거는 따지지 않습니다. 3개를 한 번에 동시에 뽑기만 하는 거니까 이때는 5C3이다. 뭐 이미 알고 있는 경우의 수 개념이죠. 넘어갈게요. 여기 감쪽 그냥 찍먹하고요. 아 잠깐만, 거기 183쪽에 확인책 한번 보죠. 231번 전수조사가 적합한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한번 맞춰볼게요, 우리. 전수조사가 적합한 거. 병역 판정 검사. 이거 표본조사 해야 되겠어, 전수조사 해야 되겠어? 전세. 전수해야지, 그지? 아니 이거 표본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지? 다 달아는. 얘는 일단 답이겠죠. 전수조사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전체 다 조사해야지 남자애들, 그지? 그 다음 니은 타이어 수명조사. 이건 굳이 그 이거는 타이어 수명조사는 약간 애매하죠, 그죠? 건전지 같은 거 같은데. 약간 건전지 느낌 나죠. 그러니까 얘는 표본조사가 적합하다라고 그냥 치고요. 네. 자, 그다음 디귿 프로그램의 시청률 조사. 이건 전수하지 않을까요? 시청률이면 그냥 뜨지 않나요? 시청률은 TV를 본 사람 중에 그 채널을 그 시간대에 시청한 사람을 퍼센티지로 계산한 거 아니야? 그럼 그렇죠. 그러면 이건 전수조사일까? 표본조사일까? 표본조사 아닐까요? 표본조사일까? 몰라요. 채원이 어떻게 생각해? 근데 이게 그 시청률이 계산되는 집이 있고 안 계산되는 집이 있다고 하는데. 맞아. 그러니까 표본조사야, 사실 시청률은. 배경 지식을 물어보는 거였어요. 표본이요. 시청률은. 됐죠? 그냥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네. 넘어갑시다. 자, 목평균과 표본평균. 이거는 그냥 재미삼아 한 거고요. 지금 저는 여기 뒤에 걸 보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찍먹. 자, 얘는 모집. 일단 제목이 목평균, 그 다음 표본평균. 아, 왜 자꾸 문자를 표본평균. 자, 1번 모집단에서 모평균, 모분산. 모라는 말이 들어가면 전수조사를 한 대상을 갖고 우리가 통계값을 구한 거예요. 근데 왜 뭐라 그래요? 어미 문자, 음. 전체 다 그런 거지. 모집단,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배운 게 이런 거 계산하는 거 배웠었잖아, 그래? 평균 계산하는 거, 그 기억나니? 표본 계산하는 거? 네. 평균은 어떻게 해? 요렇게 네. 요렇게 해서 다 더하고, 제곱해서 뭐 분산은 제곱의 평균 낸 다음 평균의 제곱을 빼게 돼 있죠? 네. 표준 편차 루트 씌우는 거. 자, 여기 1번. 자, 얘는 기호가 어떻게 된다? 모평균은 M. M. 얘는 어떻게 읽는다? 시그마. 시그마 제곱, 그지? 제곱.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쓴다고 했었어요. 네. 자, 두 번째. 표본 평균, 표본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자, 이번 보시면 얘는 표본 평균은 기호로 어떻게 쓴대? X의 짝대기 X 다. X 그러니까 표본을 뽑아서 평균 낸 거야. 그 다음 표본 분산은 뭐라고 쓴대? S제곱. 표본 표준 편차는 S. 자, 목평균, 모분산, 목표준 편차는 그냥 우리가 구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저번에 배운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표본은, 그러니까 내가 모집단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 중에서 일부만 끄집어내면 그게 표본이 되는 거지, 그치? 그 표본들을 갖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게 되면 표본의 평균인 표본 평균, 그 다음에 표본의 분산인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가 된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보시면 표본 평균이 식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 뭔가 내가 데이터를 n개 뽑았어. 값을. 그럼 얘를 n으로 나누면 되겠지. 네. 그 다음에 표본 분산은 얘를 어떻게 써놨냐면 얘가 뭐냐면 x1에서 x바를 빼서 제곱했다는 얘기는 편차 제곱이지? 맞아, 아니야? 편차 제곱. 이거 다 안 볼 거야. 이거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갈 거야.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 왜냐면 그 이유도 다 설명을 해줄 거야. 아, 왠지 제곱인데. 요게 지금 표본 분산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편차 제곱을 평균 낸 건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 n으로 나눠야 되는데 n-1로 나눴지. 뭐 이게 왜 그런지는 고등학교 때 안 배워. 선생님도 이거 대학교 1학년 때 그 기초통계학 할 때 배웠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까먹었어. 대학교 때 이거 고등학교 때 아니야.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외우라 그래요. 아니 이건 시험에 안 내. 아 그래요? 안 내. 저 공식을 안 써요? 이거 안 쓸 거야.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가는 거야. 절대로 안 나온다 이거는. 네. S는 여기 위에서 구한 거에 루트 씌웠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구할 건데, 자 거기서 이제 봐야 될 건 3번이에요. 이름이 이상하지.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거 뭔 쌉소리인가 볼게요. 거기는 보셔야 돼요.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자, 표본 평균은 우리가 요 x 바라고 기호를 쓸 겁니다. 이 표본 평균이 뭐예요? 표본을 뽑았을 때 걔네의 평균이죠? 네. 아니? 자, 잘 봐. 이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건데, 우선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원래 모분산을 표본 추출을 n개를 했어. 그럼 n으로 나눠준 거랑 똑같아. 이 좀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거기 185쪽에 보충학습 보시면, 자 이렇게 02, 46이 있는데 얘가 모집단이야. 모집단이니까 이게 자료가 이게 전체 다랍니다. 이 중에서 선생님이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을 할 거예요. 크기가 2인. 크기가 2라는 거는 내가 2개를 추출을 하겠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아까 선생님이 표본이라는 게 샘플을 뽑는 거고 그 샘플을 몇 개 뽑았는지가 표본의 크기라고 했었지, 그치? 두 개를 뽑겠다는 얘기야. 두 개를 뽑을 건데 그 두 개 뽑는 모든 경우의 수를 선생님이 표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를 x1, 여기를 x2라고 하고 0, 2, 4, 6, 그 다음 0, 2, 4, 6 이렇게 놨을 때 자, 얘네를 다 더하면 0, 2, 4, 6 우리가 이 표를 다 그릴 수 있거든. 형 잘 보셔야 돼. 뭐 표를 그리는 게 중요하구나. 나 더하기 똑바로 하고 있니? 8에다 10인데요. 뭐야 이 16. 나 왜 이래? 이걸 더했어, 그렇지? 아, 이렇게 더한 거야. 네. 요 칸들에 있는 값이. 그렇구나. 자, 그러면 표본을 뽑았을 때 표본을 뽑는 경우를 선생님이 다 적어본 거고 두 개를 뽑는 경우를 이 표본 두 개를 뽑았을 때 이 두 개의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네. 맞아, 아니야? 얘가 둘이 더한 거를 나누기 2를 하면 0이겠지. 맞아, 아니야? 네. 얘는 둘이 더하고 나누기 2를 해야지. 표본을 두 개를 뽑았으니까 그 두 개 표본 값의 평균이 1이지. 네. 얘는 2고 3이지. 1, 2, 3이야. 여기 있는 값들을 2로 나눈 게 그러니까 표본의 평균이 되는 거야. 네. 이해되니? 네. 3, 4, 3, 4, 4, 5, 5, 6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그럼 잘 봐. 선생님이 얘를 표로 만들 건데 여기에 지금 보라 색깔로 적어놓은 거는 표본 평균이야. 표본을 뽑아서 평균을 냈잖아, 그지? 네. 그럼 표본 평균이고 그거에 따른 우리가 확률을 표로 만들면 자, 지금 16개 중에 표본 평균의 값이 0이 되는 거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 얘는 나올 확률이 16분의 1이겠지. 네.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이 1이 되는 거는 몇 개 있냐면 2개 있으니까 16분의 2개이고 2가 되는 거는 3개 있죠. 맞아? 네. 그 다음에 3이 되는 거는 16분의 4, 5가 되는 거는 16분의 2. 그 다음 6이 되는 거는 16분의 1. 4가 되는 아. 어? 4가 되는 거였었어요. 그 4, 8은 4, 5, 6 다시 16분의 3. 16분의 2. 16분의 2. 그래서 이게 합계는 1. 1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렇지? 네. 그럼 이 표본 평균을 평균 내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이해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네. 그럼 얘를 평균 내는 방법은 이렇게 다 곱해서 다 더하게 돼 있지. 그럼 분모가 똑같으니까 분자만 보시면 0이고 여긴 2죠. 네. 2 더하기 6 더하기 12 더하기 12 더하기 10 더하기 6이죠. 아니? 네. 그럼 16분의 여기가 20 32에다가 16 더하면 48. 그럼 얼마? 3. 맞니? 자, 원래 모집단의 평균이 얼마인지 구해볼게. 이게 모집단이지. 네. 그럼 그냥 평균 내면 돼. 니네가 아는 것처럼. 원래는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0, 2, 4, 6을 써놓고 이렇게 구하는 걸로 배웠잖아. 근데 얘네가 지금 나올 확률들이 다 4분의 1인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표를 그려도 되지만 그냥 니네가 아는 평균하고 개념이 똑같은 거야. 얘 평균 내면 3이지. 다 더하고 나누기 4하면, 그지? 그 무평균은 이렇게 M으로 쓴다고 보세요, 그지? 얘는 뭐라고 써야 돼? 자, 확률 변수가 지금 표본 평균이었지? 그 아이를 평균 낸 건데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목평균하고 똑같이 나온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표본 평균을 평균 낸 거가 목평균하고 같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야. 자, 그 다음
분산도 구할 건데 분산은 요거를 제곱한 애들을 다 써줘. 근데 이걸 지금 계산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얘를 계산한 결과만 좀 볼 건데 얘를 갖고 분산을 구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구할 거야.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걸로 구할 건데 우리가 분산이라는 거는 그럼 계산하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2분의 5가 나오는데 여기서 모집단의 분산은 모분산이라고 하고 모집단의 분산은 그냥 모였을 거야. 그러면 모분산은 5인데 표본 평균의 분산은 2분의 5가 되는 거야. 왜? 선생님이 2개를 뽑아서 표본을 2개를 추출해서 봤기 때문에. 이해되지? 그 결론만 알고 있으면 돼. 결론만. 물론 요것도 좀 알고 있으면 좋긴 하지만 그러면 당연히 얘는 우리가 V의 X바라고 적을 거고 그 다음 여기서 시그마의 X바는 루트 2분의 루트 5가 되겠죠? 네. 뭐 이거는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모분산에다가 우리가 뽑은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게 표본 평균의 분산과 같다. 이해되시죠?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요 용어가 이제 중요한데 자, 1번 거기 185쪽 자, 모평균이 M이고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A일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이 뭔 소리야? 전체 집단에서 N개 뽑는다는 얘기야. 그치? 네. N개를 뽑을 때 표본 평균 그 N개들의 평균을 우리가 경우의 수처럼 해갖고 아까 표로 그렸지 여기서 뭐가 성립하냐면 모집단이 즉 모집단의 확률 변수를 선생님이 X라고 했을 때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우리가 정규 분포 따른다는 이 분포를 정규 분포 따른다는 걸 그냥 X의 물결에 정규 분포 여기다 무슨 정보 적어? 평균의 분산 적게 돼 있었지? 분산 자리에 표준 편차를 제곱해서 적게 돼 있었어. 이 저번 시간에 이해되니? 네.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러면 뭐가 같이 따라가?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얘기지. 됐지? 그럼 표본 평균에 대한 선생님은 여기에 평균과 분산을 기록하게 돼 있다고 했었어. 맞아 아니야? 근데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였어? 모집단의 평균과 똑같은 거였어. 네. 그래서 여기다가 평균 M이라고 적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은 원래 있던 분산을 크기로 나눠주는 애가 분산이다. 그래서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볼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1번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써있냐면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니더라도 표본의 N이 크기 N이 충분히 크면 표본 평균이라는 확률 변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얘기야. 그 N이 충분히 크다는 얘기는 N이 30 이상일 때 거기 밑에가 N이 30 이상일 때 그러니까 문제에서 자, 잘 봐. 이렇게 문제를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야, 모집단이 정규 분포 따라 이러면 너네는 표본 평균을 정규 분포로 따른다고 놓고 문제를 풀면 되고 문제에서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말이 없어도 표본을 뽑았대. 근데 30개 이상 뽑았다는 말이 나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는 얘기지. 자,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나 한번 선생님과 같이 풀게요. 자, 그 개념을 익히기는 너네가 직접 해보시고 손이 어디 아프니? 상당히 피곤해 보이는데? 채원이 요새 불면증이냐? 참 잘 못 잤어? 말 걸지 마. 자, 필기세제 3번. 자, 우선은 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하면은 이거 하고 모평균 추정 조금 쉬었다 다시 할게. 졸아서 안 되겠다, 애들. 고은이도 살짝 보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자, 문제에서 뭐 구하라냐면 x바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래. 근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얘가 모집단이야? 전체 집단에 대한 정보를 준 거야. 모집단의 확률 분포 표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랬을 때 크기가 얼마짜리를 추출했냐면 얼마? 4. n이 4란 얘기야. 그랬을 때 이 표본 평균이라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평균하고 분산을 구해보란 얘기야. 그래도 N이 4예요? 3개 아니에요? 모집단에서 크기 4라고 써있잖아. 아, 써있죠? 네. 야, 그러면 표본 평균의 평균하고 분산은 모집단의 정보로부터 알아낼 수 있다고. 네. 왜? 얘의 평균은 뭐랑 똑같아? 모평균하고 똑같은 값이 나와. 그리고 얘의 분산은 뭐가 나와?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값이랑 똑같이 나와. 그러니까 너네는 모집단의 분포만 알면 표본 평균의 평균 및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채원이 이해돼? 자, 그러면 야, 모평균부터 보자. EX라고 써. EX. 우리가 얘를 N이라고 해도 되는 거고, 뭐지? 자, EX는 어떻게 구한다? 요렇게 해서 구한다. 저렇게 곱한 다음 다 더하면 되죠? 그럼 얼마야? 2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모평균인 거고, 모평균은 표본 평균의 평균 값하고 똑같아야 돼. 요렇게. 자, 그 다음에 모분산을 구하면 표본 평균의 분산도 구하는 셈인 거니까 모분산을 구할게. 우리가 얘에서 분산 구하는 과정은 요 x제곱을 위에다 다 쓰라고 그랬지, 그지? 요렇게 적어 놓은 상태에서 요 제곱을 다시 평균 내는 거야. 우리가 평균 낸다는 얘기는 밑에 적어 놓은 확률값하고 다 곱한 다음 더하는 게 평균 내는 과정인 거지, 그지? 그래서 2의 x의 제곱에서 2x의 제곱을 뺄 건데 요걸 계산하는 과정 2x제곱 2x제곱은 얼마 나오니? 요렇게 곱하면 2고, 그치? 요렇게 곱하면 4분의 1에다가 4분의 9니까 4분의 10이죠? 그러니까 2분의 5지 2분의 5에다가 2를 더하면 맞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2분의 9야 제곱의 평균이. 네. 거기에서 평균의 제곱이 4를 빼면 되겠지, 맞아? 그러니까 2분의 1 나오겠죠? 네. 얘가 지금 시그마 제곱인 거야. 이해되니? 네. 분산, 모집단의 분산. 그럼 니네가 구해야 되는 표본 평균이라는 이 확률 변수의 분산은 어떻게 하면 돼? 2분의 1을 또 4로 나누란 얘기지. 그럼 얼마? 8분의 1.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자, 4번 봅시다. 자, 필기 4번. 자, 어떤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수의 용량은 평균이 150,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자, 어떤 자판기 전체라는 말이 없어도 일단 표본이라는 말이 없으니 이거는 모집단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판기 전체에서. 그러니까 지금 모평균을 150. 그 다음에 뭐 줬어? 표준 편차 줬지, 표준 편차. 그러니까 모표준 편차를 시그마를 준 거야. 뭐라고, 그지? 자, 그랬을 때 정규 분포 따른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자판기 음료수의 용량을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의미는 이렇게 150하고 여기는 5제곱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100개를 이미 추출했으니까 n의 값은 100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표본 평균에 대한 확률 변수니까 표본 평균 이 확률 변수는 정규 분포를 또 따를 거야. 왜?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그럼 얘는 일단 모평균하고 똑같은 평균값을 가질 거고, 분산은 요 원래 있던 분산에다가 100으로 나눠준 애가 분산이 되겠죠. 이해돼요? 요렇게. 자, 그랬을 때 니네한테 구하라는 거는 확률
149에서부터 151까지의 확률을 구하래요. 자, 표를 이용해서 구하라는 얘기고 우리가 표를 이용해서 구하려면 이 확률 변수를 표준화라는 작업을 거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얘를 보시면 얘가 일단 150에다가 여기 계산하면 얼마야? 4분의 1이지? 네. 맞지? 4분의 1을 우리는 뭔가의 제곱으로 꼭 쓰라고 했어. 그래야 실수를 안 해, 너네가. 자, 표준화를 할 거야. 표준화를 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적힌 확률 변수를 지로 바꾸겠다는 얘기지. 네. 지로 바꿔야 표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었고, 그지? 네. 그럼 지로 바꾸는 과정은 이 확률 변수에서 이 확률 변수의 평균을 빼고 그 다음 이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로 나눈 값이라고 했어. 이해됩니까? 따라서 얘는 자 149에서 확률 변수 150을 뺀 다음에 이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인 뭘로 나눠? 2분의 1로 나눠. 그러면 그 과정을 우리는 여기에서 굳이 안 적어도 그 과정이 적어졌다라고 치면 그게 바로 지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얘가 지로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151에서도 역시 우리는 양변에다가 확률 변수의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 거야. 이렇게. 그럼 이게 이제 뭐가 될 거냐면 얘가 뭐야? 여기가 마일인데 2분의 1 나눈 거니까 2를 곱한 거지? 마일부터 맞니? 아니 말고 아니면 틀리면 되죠. 2 이렇게 되겠네? 그럼 요 확률이라는 거는 정규분포 곡선하고 x축하고 마이랑 2까지 둘러싸인 넓이를 의미한다고 했지? 그래서 얘를 그림을 그리시면 표준 정규분포는 여기가 0인 구간 0인 데에서 대칭 그래서 이렇게 종모양 곡선 대칭인 종모양 곡선을 그리고 너네는 i부터 2까지의 넓이를 구하셔야 되니까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되니? 거기 0부터 2까지를 본 다음에 2배 하면 되겠죠? 이해되니? 기억나요 이거? 자 하나 더 하고 좀 쉬어야겠다. 고은이 잔다 자나. 고은이 배고파서 그렇지? 오르륵 소리 나고 난리 났어? 아, 너무 피곤해요. 잠을 잘 못 잤나? 자 빨리 5번 하자 빨리. 자 어느 비행기의 탑승객의 짐의 무게는 자 얘도 보시면 비행기의 탑승객의 이걸 그냥 전체 집단으로 보겠다는 얘기야. 전체란 말이 없어도 표본이란 말이 없으면 뽑았다 뭐 추출했다 이런 말이 없으면 그냥 다 전체 집단으로 보는겨. 자 그러면 정규분포를 따른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집단의 확률 변수를 x라고 봤을 때 얘는 x에 이렇게 물결 표시하고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평균이 18이고 표준편차가 4니까 여기 표준편차의 제곱을 쓰게 될지 분산을 이렇게 적어줬을 때 탑승객 중에서 n명을 이미 추출할 때 자 그랬을 때 n명을 지금 뽑을 거야. 그랬을 때 표본 평균 x 그럼 표본 평균 x도 정규분포를 따르겠지. 일단 평균은 내가 위에 적은 모집단의 평균과 똑같은 모평균의 값을 똑같이 가질 거고 그 다음에 분산은 여기 적어놓은 애를 n으로만 나눠준 애를 분산으로 갖는 그런 확률 분포가 되겠어요.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랬을 때 표본 일단 니네한테 주어진 거는 표본 평균 x가 요 x 바라는 이 확률 변수가 17 이상 19 이하일 확률을 줬습니다. 자 얘가 17 이상 19 이하일 확률을 얼마로 줬냐면 0.8664로 줬어. 여기까지니? 자 그럼 니네가 이걸 구하려면 뭐 해야 돼? 표를 봐야 되니까 표준화를 해야 되겠지? 자 표준화 하시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일단 이 주어진 값에서 우리는 평균을 빼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뭘로 나눠? 얘의 표준편차 얘의 표준편차가 얼마냐면 루트 씌운 거가 표준편차지 루트 n분의 요 4가 되는 거겠지? 이해돼요? 자 루트 n분의 4 이렇게 적어주고 그럼 얘는 이제 확률 변수가 이제 g로 바뀌었지?
그 다음에 이쪽도 19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표준偏差로 나누니까 루트 n분의 4. 자, 이렇게 해서 계산 때린 게 지금 0.8664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게 몇부터 몇까지일지는 그 표를 보고 때려 맞춰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그 값이 몇부터 몇까지가 0.8664가 되겠냐? 거기 0.4332가 두 번에 더해줘야지. 응? 그래 0.8664가 될 거 아닙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면 얘는 거기 0.4332가 2배 된 거고 0.4332는 어떻게 구한 거냐면 0부터 1.5까지 구한 게 0.433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요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그리면 이렇게 종 모양을 이뤘을 때 요 종 모양에서 어떻게 넓이를 구해야 지금 0.8664라는 얘기냐면 마이너스 1.5서부터 1.5까지 해서 요 넓이를 구한 게 0.8664라는 얘기요. 왜 문제에서 0부터 1.5까지가 0.433이라고 줬잖아. 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이 부등식하고 요 부등식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맞죠? 아니 그러니까 요 부등식하고 똑같은 게 아니고 요건 2배 한 게 똑같아야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5가 돼야 되겠죠? 요거랑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0.8664 나오지. 그럼 요거 두 개 같아야 되니까 뭐 이 중에 얘랑 얘랑 갖다 놓으면 되겠네. 이해되니? 갖다 놓으면 n이 나오겠지 얘들아? 자, 이거 좀 마시고. 뭐 정신을 못 차리네. 빨리 하고 빨리 달라고.